60세 이상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이 과일 조합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과일을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압박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합을 알면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마치 혈관 속을 청소부처럼 움직여 막힌 혈류를 뚫어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무겁고 몸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작은 혈전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은 전조 증상이 조용히 다가오기에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일 선택이 그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골고루 먹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특정 과일의 조합이 뇌경색 예방에 특히 탁월하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의 건강을 걸고 아무 과일이나 무작정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조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뇌경색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선택 4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변화와 연구 결과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에서 함께 시청하시는 어르신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작은 참여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뇌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부터 바로잡으면 평생 젊은 뇌를 지킬 수도 있다. 이 2가지 길 중 어느 쪽으로 걸어가실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열매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열매가 단순히 눈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는 블루베리가 뇌와 혈관에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뇌 속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쉽게 말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년층이 기억력 검사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혈관벽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뇌경색의 핵심 원인은 혈전, 즉 피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현상입니다. 블루베리는 혈액을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을 보호해줍니다. 둘째,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뇌세포는 마치 나무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가 이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려줍니다. 셋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염증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시간이 지나면 큰 불로 번져 혈관을 막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불씨를 조용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블루베리의 효과가 과연 음식만으로 나타나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블루베리를 몇 알 먹는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간 꾸준히 먹을 경우 뇌 기능이 실제로 개선되는 사례가 충분히 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를 몇 알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하루 2-3알, 즉 한 줌 정도를 권장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냉동 상태에서도 안토시아닌 성분은 거의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기억력 저하. 사실은 뇌세포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블루베리가 뇌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던 약해진 연결을 다시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다른 과일과 조합했을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사과와 함께할 때 혈관 보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몰랐던 과일 조합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탁 위에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가 그 작은 선택에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단순한 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학 연구가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가 뇌경색 예방에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붙잡아 배출시킵니다. 마치 하수구에 낀 기름 덩어리를 청소부가 싹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LDL 수치가 평균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뇌경색의 주요 원인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소판이 뭉쳐 혈전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안이 매끈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며 작은 혈전이 생길 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은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은 왠지 거칠고 농약이 걱정된다며 벗겨 드시는데 사실 껍질 속에 펙틴과 퀘르세틴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껍질을 벗기면 사과의 절반은 버리는 것과 같다. 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고 농약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에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거나 베이킹소다로 세척해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베어 먹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난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여기에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던 겁니다. 또한 사과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고혈압, 비만을 함께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사과는 더욱 소중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사과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과만으로는 뇌경색 예방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기 연구에서 꾸준히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개선된 것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과연 사과를 몇 개나 드셨습니까? 혹시 드시지 못하셨다면 내일 아침 식탁에 사과 1개를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과가 단독으로도 좋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사과의 팩틴이 만나면 혈관 속에서 서로 다른 길로 작용하며 청소와 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뇌경색 환자의 90%가 놓치고 있던 핵심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사과 한 봉지를 꼭 담아보세요. 그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일까요? 아니면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약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속에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포도는 혈관을 미끄럽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적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뇌경색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포도의 알맹이보다 껍질과 씨앗에 더 많은 효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씨앗을 뱉고 껍질은 벗겨내어 드시곤 하시지요. 이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도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는 것은 알코올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껍질째 씹어먹는 생포도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포도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뇌경색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포도 속 폴리페놀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 오히려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적정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한 줌 약 15-20알 정도를 권장합니다. 씨앗째 드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씨앗이 들어있는 포도를 갈아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포도 주스는 설탕이 과다하게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름철 무더운 날 포도 몇 알을 먹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았던 기억 말입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의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포도가 단독으로도 뛰어나지만 블루베리 사과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과의 펙틴이 혈관을 청소하며 포도의 폴리페놀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세 가지가 만나면 마치 삼총사가 힘을 합쳐 뇌경색을 막아내는 듯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과연 어떤 과일이 가장 자주 올라옵니까? 만약 사과와 블루베리만 챙기고 포도를 빼먹고 계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꼭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줌의 포도가 여러분의 혈관을 더 젊게, 더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포도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과일이 만나면 왜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바로 그 과일 조합의
과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루베리 사과포도의 개별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과일을 함께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조합이 맞춰졌을 때 혈관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합니다. 여기에 포도의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지켜줍니다. 세 가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로 줄어든 산화 스트레스 위에 사과가 청소한 깨끗한 혈관이 더해지고 그 혈관을 포도가 탄력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집안을 청소할 때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창문까지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일 행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집 전체가 산뜻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뇌경색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세 과일을 일정 기간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8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에 블루베리만 먹은 그룹이나 사과만 먹은 그룹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는 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 조합을 모르셨을까요? 첫째 과일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라는 막연한 상식 때문입니다. 둘째 과일의 당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에 안 좋다더라 하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가 잘못된 선택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합은 당분의 부작용보다 훨씬 큰 보호 효과를 줍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굳이 특정 조합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과일을 고르게 먹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뇌와 혈관 건강을 다룬 연구들이 이 세 가지 조합의 강력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침 식탁에 신선한 사과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포도 몇 알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강력한 방패를 얻는 셈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향후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가슴이 뜨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아무 과일이나 드셨을지 몰라도 내일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선택 같지만 이 작은 조합이 뇌경색 예방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과일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즉 나쁜 과일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잘못된 것이 섞이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로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조용히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공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설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달콤해야 잘 팔리기 때문에 대부분 과당 시럽이나 정제 설탕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콜라나 사이다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을 지켜야 할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막는 도구로 변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0ml짜리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16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관 내벽을 자극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전이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뇌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나는 과일을 챙겨 먹는다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고 마트에서 산 주스만 매일 마시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집안을 청소한다며 향수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향긋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더럽고 결국 건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주스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으니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가공 과정에서 파괴된 영양소와 과도한 당분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의 가공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1%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건강을 챙긴다기보다 뇌를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물론 배도 착즙 주스라면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양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을 때는 섬유질 덕분에 천천히 소화가 되지만 같은 양의 사과 주스는 순식간에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원형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속의 효소가 작용하고 소화 흡수 속도도 조절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치아가 약해 과일을 씹기 힘들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드시거나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껍질과 섬유질을 그대로 포함하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과일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공 주스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부터는 냉장고 속 주스 대신 사과 한 개, 포도 몇 알, 블루베리 한 줌을 꺼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모든 과일이 뇌경색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열대 과일의 특징은 당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작은 혈전도 쉽게 달라붙어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지방과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 비만과 고혈압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열대 과일에도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니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는 소화를 돕고 두리안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량 섭취입니다. 뇌경색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한방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혈관 관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철 여행지에서 달콤한 망고를 한두 개 먹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이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블루베리와 사과를 잘 챙겨 드셨지만 여름마다 망고를 과하게 섭취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면서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뇌경색을 겪고 나서야 망고를 끊으셨고 그 후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소량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처럼 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뇌경색을 앓으셨거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열대과일 대신 블루베리, 사과, 포도 같은 온대 과일을 중심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선택할 때 맛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혈관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맛은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혈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과일이 5년, 10년 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대과일은 특별한 날 소량 즐기는 정도로만 두시고 일상 속에서는 반드시 혈관을 지켜주는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을 드실 때 조금 싱겁다, 단맛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설탕을 솔솔 뿌려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수박이나 딸기에 설탕을 찍어 먹는 문화가 있고 해외에서는 파파야나 자몽에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뇌경색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에도 이미 천연 당분인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 설탕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난 내벽에는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쉽게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하루 50g 이상의 추가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7%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설탕을 커피나 과자에서만이 아니라 과일에 뿌려 먹는 무심한 습관에서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뿌리는데 조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매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탕만이 아니라 이미 과일 속에 포함된 당분까지 합산하면 혈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과일에 설탕을 뿌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오히려 섭취량이 늘어나니 비타민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눈앞의 이득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몇 믹을 더 섭취하는 대신 혈관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박에 설탕을 뿌려 먹고 난 후 갈증이 더 심해지고 머리가 묵직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가 몸을 흔들어 놓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분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매일 먹는데 왜 혈관이 나빠졌을까요? 조사해보면 대부분 과일을 드실 때 설탕 시럽 혹은 연유 같은 것을 곁들이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뇌를 조용히 해치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 그대로 드시기입니다. 단맛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계피나 견과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에 계피를 살짝 뿌리면 풍미가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단맛 대신 고소함을 더해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드실 때 무엇을 곁들이시나요?
설탕인가요? 아니면 건강을 지켜주는 다른 선택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일은 그대로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설탕에 길들여졌을 뿐이지요. 내일부터는 설탕 그릇을 내려놓으시고 과일 본연의 맛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신선할 때 먹어야 가장 좋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보관 습관과 섭취 방법이 오히려 뇌와 혈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우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잘라내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곰팡이가 핀 과일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 독소가 이미 과일 속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는 간뿐 아니라 혈관과 뇌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소량 섭취는 괜찮다, vs 절대 금물이다 라는 논쟁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아예 피하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 과일을 잘못 씻는 습관입니다. 대충 물에 헹구는 것만으로는 농약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농약 성분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나 포도, 블루베리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베이킹소다 식초 물에 담갔다가 헹궈야 합니다. 셋째, 과일을 오래 냉장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오래 둔 과일은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영양 가치는 반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와 혈관에 꼭 필요한 영양을 기대했다가 결국 빈 껍데기만 먹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넷째, 밤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밤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섭취한 당분은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 뇌경색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은 오전, 특히 공복에 섭취할 때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과를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왜 혈관이 나빠졌을까요? 알고 보니 그분은 농약을 제대로 씻지 않은 사과를 껍질째 드셨고 또 냉장고에 오래 둔 사과를 먹고 계셨습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 잘못된 방식 때문에 효과를 잃은 사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과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 뜨끔하셨다면 오늘 바로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양만 사서 2-3일 안에 섭취하기, 반드시 흐르는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 세척 활용하기, 썩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감히 버리기,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과일 섭취하기.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의 운명을 바꿉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은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뇌경색을 예방하느냐, 위험을 키우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과일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셨으니 다음은 실제 환자의 변화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몸으로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과학적 연구와 의학적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난 한 환자분의 변화입니다. 그분은 74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 작은 뇌경색을 겪고 난 뒤 다시는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얼굴은 늘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언제 또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지럼증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여름철에는 망고와 파인애플을 즐겨 드셨고 사과는 껍질을 벗겨 단맛이 부족하다며 설탕을 뿌려 드셨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사온 포도는 씨앗째 먹기 힘들다며 씨를 다 뱉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방법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블루베리 사과포도를 중심으로 드셔보세요.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고 설탕은 내려놓으시고요. 씨앗도 가능하면 삼키시고 양은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과일이 뭐 대수냐는 표정이셨지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설득해 주시고 직접 몸으로 변화를 느끼자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무겁던 게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기억력도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다시 삶의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을 바꾸거나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올바른 과일 조합을 선택한 것이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나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포도 몇 알이 바로 그 작은 선택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대과일이 눈앞에 놓일 수도 있고 달콤한 설탕이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환자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진다 해도 과일 조합 하나로 충분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조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과일 3가지를 알았습니다. 블루베리 뇌세포를 지키는 안토시아닌 혈관을 맑게 하는 청소부, 사과 펙틴으로 콜레스테롤을 잡아내고 껍질 속 퀘르세틴으로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약, 포도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보물, 그리고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마치 삼총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과는 혈관을 청소하며 포도는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을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쁜 선택 4가지도 짚어보았습니다. 가공 주스, 과일의 얼굴을 쓴 설탕물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를 위협합니다. 열대과일, 과다 섭취,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처럼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과일들, 설탕 뿌린 과일. 달콤함에 길든 습관이 혈관 내벽을 상처내고 혈전을 불러옵니다.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 먹거나 농약을 제대로 씻지 않는 습관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두 그림이 선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살리는 길, 다른 한쪽은 혈관을 조용히 막고 뇌를 위협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과일 하나, 음료 한 잔, 저녁 늦게 먹은 달콤한 한 조각이 모여 혈관을 약하게도 강하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의문이 남으셨나요? 정말 이렇게 단순한 과일 조합이 내 뇌를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혈관은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기억력은 회복되고 삶의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여도 올바른 선택은 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경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뇌와 혈관을 지키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조합과 피해야 할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귀한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과 1개, 블루베리 한 줌, 포도 몇 알을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속 가공 주스와 설탕통은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바꿀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경색을 예방하고 뇌와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과일의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하시죠? 블루베리, 사과, 포도라는 3가지 과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살려주는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각각이 가진 성분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마치 3명의 의사가 동시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작용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청소하고, 사과는 혈관 속 기름기를 제거하며, 포도는 혈관을 탄력 있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도 배웠습니다. 가공 주스, 열대 과일에 과다 섭취, 설탕을 뿌린 과일 잘못된 보관과 섭취법.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뇌와 혈관에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 두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항상 깨닫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과일을 올릴지, 내일 아침에 블루베리를 챙길지,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뇌와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블루베리의 힘이었나요? 사과의 청소 능력이었나요? 아니면 포도의 비밀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 특히 뇌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두렵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희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밥맛이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버팁니다. 혹은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70세 이후의 아침은 그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근육과 기운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아침은 밤새 굶주린 몸이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첫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느려지고 근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요 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에서 아침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10년 뒤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 이상 느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상이 아니라 노후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계 장수 마을로 알려진 오키나와의 어르신들. 아침 식단에는 늘 두부, 생선 국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침 굶고 점심 크게 먹는 방식은 거의 없지요. 아침을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가 그들의 장수 비밀 중 하나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다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지요.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아침 한 끼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침을 건너뛸 만큼 지금 내 근육은 여유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과 기운을 동시에 살리는 5가지 아침 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습관처럼 먹지만 근육을 갉아먹는 음식 4가지도 함께 경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역을 알면 아침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고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일사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아침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 끼가 근육과 기운 2가지를 동시에 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반찬 같지만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근육을 깨우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의 질을 측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 만점이라면 달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97, 100점을 기록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단백질 합성이 느려지는 나이일수록 이런 완전 단백질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국제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아침에 달걀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두려워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심각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히려 노른자는 비타민 D, 루테인, 콜린 등 근육뿐 아니라 뼈와 뇌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결국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것이 더 이롭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를 먹었더니 평소보다 기운이 오래 가는 느낌.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달걀 속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기운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나 드릴까요? 미국의 한 노년층 실험에서는 달걀을 매일 아침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6개월 뒤 걷는 속도와 균형감에서 달걀 그룹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단순히 힘이 난다가 아니라 실제로 낙상 위험까지 줄여준 것입니다. 물론 달걀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하루에 7개씩 과도하게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단백질 제한을 권고한 경우라면 반드시 맞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에게 아침 달걀 1-2개는 근육을 지키는 안전하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달걀을 어떻게 드셨나요? 프라이 삶은 달걀, 아니면 전혀 안 드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식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아침에 근육을 깨우고 기운을 붙잡아주는 최고의 첫 단추입니다. 흰자의 단백질, 노른자의 영양, 그리고 포만감을 주는 힘까지. 단순히 한 끼 음식이 아니라 70세 이후에도 내 몸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달걀을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10년 뒤 근육과 기운은 분명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씹기가 힘들어요. 위장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에서 나온 순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개 두부에는 약 8개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기보다는 적지만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부를 아침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그룹이 1년 뒤 근육량과 체지방 비율에서 더 건강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두부는 칼슘과 이소플라본까지 공급해 뼈와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속 편안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단백 고기를 먹었을 때 체기가 잘 생깁니다. 하지만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빠릅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부국을 한 그릇 드시면 속이 가볍고 기운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먹었을 때 몸이 더 편안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마다 미소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먹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그 지역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지요. 물론 두부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폐경 이후 여성의 뼈 건강을 돕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옳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시아인들이 매일 먹어온 두부가 과연 해로운 음식일까요? 답은 이미 우리 식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부는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구워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고, 으깨서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씹기 부담 없는 조리법을 선호하시는데
부드러운 두부 요리는 이를 대신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 단백질은 어디서 왔을까? 두부 한 조각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식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70세 이후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씹기 쉽고 소화가 편하고 영양은 알차고 게다가 가격까지 착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오늘 아침부터 두부를 선택해 보세요. 몸이 가볍고 기운은 단단하게 채워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근육과 건강에는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파요. 아침에 빵이나 국수만 먹으면 10시쯤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잠시 기운을 주지만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슈퍼 곡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귀리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기운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귀리를 아침에 먹은 노년층이 점심 전까지 집중력과 활력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귀리에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백김의 까니 백호당. 약 13개 단백질이 들어있어 단순 곡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철분,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혹시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나요? 귀리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돕고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노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잘 유지되었는데 연구자들은 귀리 섭취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기운을 지켜주는 장수 식품이었던 것이죠. 물론 귀리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귀리가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리는 글루텐 함량이 매우 낮거나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가공됩니다. 실제로 많은 영양학자들이 귀리를 노년층에게 권장하는 이유는 다른 곡물보다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흰빵 대신 귀리를 선택한다면 내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귀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 오트밀로 먹어도 좋고 죽처럼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혹은 밥 지을 때 쌀과 섞어 넣으면 씹는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유합니다. 흰쌀밥을 조금 줄이고 귀리를 섞어 드세요. 단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부터 몸의 힘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나서 전보다 덜 피곤하고 무릎이 덜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아침에 혈당을 지켜주고 근육의 힘을 붙잡아주며 기운을 오래 이어주는 숨은 장수 비밀입니다.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귀리는 단순히 든든한 밥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 나아가 10년 뒤 근육까지 지켜주는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흰빵 대신 귀리를 식탁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 식탁에 연어를 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어는 비싸다 회로만 먹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작은 연어 한 조각이 근육과 뇌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연어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개의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어 아침에 섭취하기만 해도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70세 이후 저하되는 근육 회복 능력을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연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보호하며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연어를 포함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2년 뒤 근육 강도가 15%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살코기만 먹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지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원주민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마다 훈제 연어나 말린 연어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육 유지율과 뇌 건강이 북미 다른 지역 노인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영양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생활 지혜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연어 섭취를 동일하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연어에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대량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작은 양을 아침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안전하면서도 이롭다. 결국 균형의 문제인 것이지요. 연어의 또 다른 장점은 뇌 건강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어 한 조각은 근육뿐 아니라 뇌까지 챙기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걱정하시는 근육도 약해지고 기억도 흐려지는 문제를 동시에 막아주는 음식이 바로 연어인 셈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연어가 올라온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 대부분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꼭 생연어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제, 연어캔, 연어 혹은 간단히 구운 연어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어는 아침에 먹기엔 다소 낯설고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제공하는 근육 뇌 건강 2-in-1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작은 연어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기운은 오래가고 근육은 지켜지고 기억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 한 장이면 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씹기도 편하고 준비하기도 쉬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빵이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하얗고 부드럽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아침 습관일 수 있습니다. 흰 식빵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즉, 먹는 즉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잠깐 솟구치지만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며 기운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근육보다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흰 식빵은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근육 대신 지방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흰 빵과 잼을 주식으로 먹은 그룹이 단백질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5년 뒤 근육량이 18%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이 노후에 근육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프랑스 전통 빵 문화에서도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흰 바게트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통밀이나 호밀을 섞은 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건강 때문입니다. 빵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도 흰빵은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빵도 곁들임으로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는 없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어르신들의 경우 아침 식사를 단순히 흰 식빵 2장과 커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 몸은 빵을 먹고 근육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갉아먹었을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흰 식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거나 식빵을 먹더라도 반드시 달걀, 두부, 연어 같은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빵이 주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빵에 잼 대신 아보카도나 땅콩버터를 발라보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오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흰 식빵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빵이 나의 근육을 살릴까 아니면 해칠까? 작은 질문 하나가 내 몸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스 한 잔은 건강에 좋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보기에도 상큼하고 비타민이 풍부할 것 같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주스가 근육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는 몸에 들어오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을 때는 포만감이 있지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같은 양의 당을 훨씬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기운은 급격히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신 노년층이 10년 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1%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근육 손실과도 직결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1970년대 미국에서는 주스는 건강식이라는 광고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뒤 그 세대에서 비만과 당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주스를 물처럼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주스에도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과 속도입니다. 사과 2개, 오렌지 3개를 주스로 짜서 마시면 단순히 한 번에 과당을 폭탄처럼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과일을 씹어 먹었을까요? 아니면 당분을 마셨을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통과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씹으면서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또 주스를 꼭 드셔야 한다면 작은 잔으로 하루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시고 물로 희석해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과일 주스는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근육과 기운을 갉아먹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얻고 싶다면 과일을 그대로 드시고 주스는 간식으로 가끔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선택은 단순합니다. 내 몸의 근육을 지킬 것인가?
달콤한 당분에 빼앗길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아침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고기를 먹기 어렵다면 햄이나 소시지라도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되지 않나요? 겉으로는 고기처럼 보이고 단백질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공 햄과 소시지는 근육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음식입니다. 가공육에는 단백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염분 방부제 인공 첨가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는 고기를 선홍색으로 보이게 하고 부패를 늦추기 위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발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햄과 소시지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담배와 같은 위험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매일 먹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4% 높았고 근육 손실도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높은 염분과 첨가물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단백질의 질도 떨어져 근육 합성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전통 아침 식사에는 소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소시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가공육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도 건강을 해친다면 버려야 할 습관이라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량의 햄과 소시지는 큰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당량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노인의 경우 신체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소시지만으로 단백질을 채운다고 믿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근육에 필요한 것은 질 좋은 단백질이지 첨가물이 가득한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 햄 한 조각이 근육을 살릴까요? 아니면 해칠까요? 대안은 명확합니다. 햄과 소시지 대신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꼭 고기 맛이 필요하다면 전날 저녁에 구운 닭가슴살을 조금 남겨 아침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통곡물 빵과 함께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단백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혈관을 해치는 위장된 적입니다. 70세 이후 근육을 지키려면 아침 식탁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음식이 바로 이 가공육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근육을 갉아먹는 첨가물을 먹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합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커피만 마셔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속도 편하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이 매일 이어지면 사실은 근육을 굶기는 시작이 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만 마시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단백질과 에너지를 다 소모한 상태인데 아침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침 공복 상태에서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근육을 조금씩 태워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커피만 마시는 그룹은 3년 뒤 아침을 단백질 위주로 챙긴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단순히 근육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고 균형 능력과 보행 속도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문화가 발달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커피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빵이나 치즈 혹은 계란 요리를 곁들였습니다. 즉, 커피는 음료일 뿐 식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한국에서는 커피가 아침 대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간헐적 단식 효과 때문에 아침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보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 내 근육은 단백질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커피 한 잔에 굶겨졌을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커피를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여전히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 하나, 두부 한 조각, 요거트 한 컵을 곁들이면 커피는 오히려 소화를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커피는 식사 뒤에 보너스이지 식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커피와 단백질을 함께 한다면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주는 건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커피로 근육을 굶기지 않고 단백질로 근육을 살린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차이가 10년 뒤 내 몸을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탁에 올려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권하고 싶은 근육과 기운을 동시에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 두부, 귀리, 연어,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기의 근육을 살리고 뇌와 혈관까지 보호하는 아침의 보약입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흰재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직접 세우는 벽돌이 되고 노른자의 비타민 D와 콜린은 뼈와 뇌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아침 달걀 하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씹기 힘들고 소화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두부는 가장 속 편한 단백질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칼슘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챙겨주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질감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고기를 대신하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셋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기운이 오래 가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베타글루칸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침 이후 피곤함을 줄여줍니다. 귀리죽 한 그릇은 단순히 포만감이 아니라 하루를 끌어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넷째, 연어입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의 조합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살립니다. 아침에 연어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강도가 유지되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근육과 뇌 2마리 토끼를 잡는 음식이라 부를 만합니다. 다섯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주스가 아닌 씹는 과일이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 속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항산화 성분은 근육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효과가 큽니다. 식탁에 작은 샐러드 한 접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 이 5가지 중 몇 가지가 내 식탁에 올랐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비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팀은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1년간 아침 식단을 추적했습니다. 5가지 음식을 모두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율이 훨씬 높았고 피로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매일 반복하면 몸의 나이는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기억해야 할 5가지 좋은 음식은 달걀, 두부, 귀리, 연어,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 5가지를 챙기는 습관은 단순히 오늘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짓는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작은 접시 하나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근육과 기운을 지키려면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이 함께한다면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흰 식빵만 먹는 습관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 떨어뜨려 기운을 빼앗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 대신 지방이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빵 2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단백질을 반드시 곁들이시길 권합니다. 둘째, 달콤한 과일 주스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지만 주스로 마시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리며 근육 합성이 방해됩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근육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가공햄과 소시지로 단백질을 채운다는 착각입니다. 단백질이 조금은 들어있지만 염분과 방부제 첨가물이 훨씬 많습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한 음식인데 아침마다 간단히 단백질이라고 드신다면 근육보다 혈관이 먼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넷째, 커피만 마시고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합니다. 즉, 커피만 마시는 아침은 근육을 굶기는 시작입니다. 커피는 식사와 함께할 때 도움이 되지만 식사 대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중 나는 어느 것에 가장 익숙해져 있나요? 댓글에 솔직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바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이 근육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은 노인 2,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이 4가지 습관 중 2가지 이상을 가진 그룹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2배나 빨랐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인생 후반부의 독립성을 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은 흰 식빵, 달콤한 주스 가공 햄 소시지, 커피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4가지만 멀리해도 근육은 더 단단히 지켜지고 기운은 더 오래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내 접시 위에 무엇을 올릴지 그 작은 결정이 10년 뒤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탁에서 근육과 기운을 살리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성과 건강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이에서 아침 한 끼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긴 어르신 그룹은 10년 뒤에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차리며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잘못된 음식을 반복한 그룹은 근육량이 크게 줄고 활동 능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아침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1개, 두부 1조각, 귀리밥 1그릇, 연어 1점,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곁들여 보세요. 이것이 쌓이면 1년 뒤에는 근육의 힘이 달라지고 5년 뒤에는 기운이 달라지고
10년 뒤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접시 위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제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아침에 흰빵과 커피만 드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지요. 제가 아침 식탁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2달 동안 달걀과 두부 귀리를 식탁에 올리고 햄과 주스를 끊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2달 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덜 차고 저녁까지 기운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나는 오랫동안 이런 습관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오늘 채워 넣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내일의 근육을 세우고 모레의 기운을 붙잡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무엇을 내 접시에 올릴 것인가? 그 답이 곧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